자, 지금부터 주제통합 3 수업을 하자. 요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가랑 나랑 이렇게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가 생각보다 지문 내용이 좀 짧아가지고 나는 좀 길긴 하지만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쉬웠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할 게 좀 있으니까 지문 분석한 다음에 같이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자. 자, 가부터 봅시다. 가부터.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절대 왕정을 철폐하고 국민 주권의 정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다.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는 식이 나오지.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 계급이 나머지 계급을 지배하고 그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리를 독점하고 있었다까지야. 이게 프랑스 혁명 이전이니까 마킹하고 넘어가자. 첫 번째, 이 글의 이제 큰 주제가 프랑스 혁명인데, 이 프랑스 혁명은 정신 하나, 둘, 세 개,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요 절대 왕정을 철폐하고 국민 주권의 정치 질서를 구현하려고 했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 절대 왕정이 어떤 때냐? 요 밑에 보이지?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는 어땠냐?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 계급이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리를 독점하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골고루 권리랑 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상위 계급이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거지.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니까, 하지만 혁명 이후에 등장한 국민이라는 개념은 개인이 속한 다수의 신분 중에서 보이지? 제일 앞서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야. 원래는 제일 아래쪽의 가치였는데 이제는 혁명 이후에는 국민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됐다는 거지. 자,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는 국민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기능이자 목표로 삼았다. 자, 국가는 뭐만 하라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약간 조력자의 느낌이고, 주인은 누구다? 국민인 거지. 원래는 어땠어? 주인은 여기 있네. 귀족과 성직자 계급 그리고 왕이 국가의 주인이었는데 말이야. 이제 완전 뒤바뀐 거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프랑스는 정치와 사회 제도를 변혁하려는 역동적이고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까지다. 자, 마킹 해볼게. 역접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 이후가 나오지. 자, 혁명 이후 등장한 국민이라는 개념은 제일 앞서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즉 뭐다? 국민이라는 국민의 신분이 상승한 거지. 그 뒤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여기까지만 체크를 할게. 그래서 그 밑에 이 글의 전개 방향이 나오는데, 정치와 사회제도를 변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됐어. 그래서 이 단락부터는 그래,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의 정치 또는 사회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데를 집중하면 돼. 됐나? 이 단락. 자,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프랑스 혁명 정부는 새로운 역법 체계를 구상했다. 체크해볼게. 새로운 역법 체계를 구상했대. 기존에 사용하던 요 그레고리력에 스며 있는 종교적 봉건적 색채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기존에 사용하던 그레고리력은 다시 말하면 절대 왕정 시대에 사용하는 거겠지. 다른 말로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 사용하던 거. 혁명 정부는 공화국이 성립된 날인 9월 22일을 원년 1일로 하는 혁명력을 제정했다. 혁명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레고리력과 혁명력은 이 글 자체에서는 반대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그 밑에부터는 그레고리력의 특징과 혁명력의 특징을 쭉 나열을 할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이점 위주로 글을 읽으면 돼. 자, 혁명력에서 1년은 12달로 구성되어 3달씩 4계절로 나뉘었다. 그레고리력은 한 달이 30일이나 31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역접 혁명력에서는 평등이라는 혁명의 가치를 반영하여 모든 달을 동일하게 30일로 정했다. 첫 번째 차이점 나왔지 얘들아? 마킹 해볼게. 혁명력에서 1년은 12달, 3달씩 4계절 나눈다. 3, 3, 3, 3, 3 해서 12달 만들고, 그 다음 그레고리력은 한 달이 30일 또는 31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혁명력에서는 모든 달을 동일하게 30일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레고리력이 30일인 것도 있고 31일인 것도 있으니까 혁명력에 비해서 1년의 날수가 좀 더 길겠지. 혁명력에 따르면 모든 달이 30일이니까 1년은 딱 며칠이야? 딱 360일이지. 31 곱하기 12달 해가지고. 하지만 그레고리력은 뒤에 나오지만 365일이거든. 읽어볼게. 자, 또한 한 달을 동일하게 10일씩 3주로 나누어서 한 주에 7일로 구성되었던 그레고리력과 차이를 보였다. 자, 두 번째 차이점. 한 주가 며칠인지가 또 다르지. 체크해보자. 한 주에 7일로 구성되었던 그레고리력과 10일씩 3주로 나누는 혁명력은 그 주가 며칠인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혁명력은 1년이 365일인 그레고리력과 비교했을 때 5일이 남는다. 어떻게? 얘는 360일이거든. 되었는데 12월 30일과 다음 해 1월 1일 사이의 5일은 달이나 날짜, 요일이 없이 혁명절, 노동절, 선행절 등의 기념일로 정했다고. 즉 12월 30일 이후에 그 다음 날이 바로 1월 1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날짜도 없고 달도 없고 뭣도 없지만 그냥 5일은 그 한 나라의 기념일로 보내겠다고. 됐나? 그 다음 혁명력은 12년 동안 사용되었는데 다른 국가와 회담이나 교역에 불편이 가중되었기에 나폴레옹 즉위 후에는 곧 바로 폐기됐다 이거지. 왜? 프랑스만 그렇게 혁명력 사용하면 왜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할 거며 하고 날짜를 정하려면은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프랑스만 이렇게 오니까 이게 그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불편해 가지고 바꾸게 된 거지. 자, 체크해 보자. 요 사이의 5일은 기념일로 정했다. 결국에는 폐기가 된다. 맞지? 폐기가 된다까지야. 맞나? 자, 그러면은 나로 넘어가 보자. 요 나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정리할게. 자,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방면에도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는 기존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존의 질서라는 게 그 가로 따지면은 절대 왕정 또는 이제 프랑스 혁명 이전이겠지. 가장 규모가 크고 향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미터법의 제정이래. 자, 중요한 말 나왔다. 어차피 나도 이 프랑스 혁명을 원인으로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건데 미터법 제정으로 주제가 나오지. 가가 그 역법이었다면 얘들아, 얘는 미터법이니까 똑같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프랑스 사회가 변하긴 변했는데 각각 다른 걸 이제 다르게 변한 걸 보여주고 있지. 얘는 이제 날짜 계산, 얘는 미터법 계산. 이렇게 미터법은 길이나 너비는 미터, 부피는 리터, 무게는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하는 십진법을 사용한 도량형 체계다 해서 이 미터법의 정의 밑줄을 칠게. 여기도 밑줄 칠 사람 쳐라 얘들아. 나는 그냥 안 친다. 자, 혁명 이전 프랑스. 자, 또 나온다. 혁명 이전 나왔으니까 갈로 쳐주고. 원래는 수십 개가 넘는 단위가 사용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저 지역, 저 동네, 이 동네에서 각각 다른 단위를 사용하니까 프랑스 정부는 이 효율적인 세금 징수가 어려웠고 시민들 또한 계속 바뀌는 단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자, 두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지. 첫 번째가 세금 징수가 어렵다는 것과 두 번째가 시민들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단위가 계속 바뀌어서. 따라서 혁명 정부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한다는 명분을 토대로 도량형을 이제 통일하고자 했다. 도량형을 통일하고자 했다. 됐나? 내 생각인데 얘들아, 그 앞부분 가 있지. 가에서 역법을 개정한 이유 기억나나? 역법을 개정한 이유? 보시면 잘 봐. 정치와 사회 제도를 변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한 게 새로운 역법 체계잖아. 목적이 뭐였어? 종교적, 봉건적 색채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혁명력을 제정하게 됐었잖아. 그러니까 이 혁명력이라는 거는 온전히 사람들이 살아가기 편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실용적인 목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혁명력은 약간 좀 이념적 색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역법 체계인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미터법은 이유가 뭐다? 자, 굉장히 세금 징수 잘하기 위해서 또는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거잖아. 개정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좀 더 실용적인 목적에서 나온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앞에 거랑 조금 다르지? 넘어가 볼게. 자, 혁명정부의 과학자들은 도량형 통일을 위한 미터법의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십진법을 기본으로 도량형을 통일하기로 했다. 자, 뭐지? 십진법 기본으로 도량형 통일하겠다고. 약수가 많은 12진법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도량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던 십진법 사용했다. 적혀있지? 끊어주고 십진법에 대한 그 십진법의 특징 나온 거야. 특징 뭐다? 요거 편리하고 합리적이라는 거. 편리하고 합리적이다. 뭐가? 십진법이. 다음으로 두 번째. 논의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를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자, 십진법을 쓰긴 쓸 건데 단위의 기준이 뭐냐고.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아 겪었던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했다. 또한 과학적으로도 항상 일정하고 변동의 가능성이 없어야 됐다. 플러스 뭐다? 일정하고 변동 가능성도 없어야 된다는 말이야. 자, 두 가지 조건이다. 자, 객관적 기준. 누가 들어도 수긍해야 되고 어떤 나라가 들어도 수긍할 만하고 변동 가능성이 없어서 이거를 평생 쓸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 처음에는 위도 45도에서 진자가 1초 동안 움직인 길이를 1m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뭐 진자의 움직임 제시됐는데 요거는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뭐다? 일정하지 않고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야. 후보에서. 시간의 단위인 초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어.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다가 된 거지. 고심 끝에 과학자들이 정한 단위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기준으로 하자였지. 자, 1790년 탈레랑이라는 학자는 지구 둘레의 4천만 분의 1을 1m로 정하자고 제안했어. 북극에서 시작하여 파리를 지나 적도를 통과하고 남극을 지나는 큰 원을 그리고 이를 4천만으로 나누어서 1m를 정한 것이다. 자, 지구의 둘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보이지? 이 말. 지구의 둘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아까 필요한 조건이었지. 어떤 거? 변동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데 딱 안 변하잖아. 인식은 탈레랑의 제안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한다. 뭐?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한 척도를 제공하는 기준을 모든 사람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크기에서 구한다는 발상은 평등이라는 혁명 정신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탈레랑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고. 앞에 잠깐 넘어가 볼게. 자, 두 가지 뭐 했었어? 객관적 기준. 자, 누구나 수긍할 만한 객관적 기준도 필요한데 변동 가능성 없어야 됐었지. 그래서 변동 가능성이 없고 누구나 수긍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 된다는 말이야. 자, 프랑스 천문학자들은 파리를 지나는 지구 좌우선의 길이를 측정했고 지구 둘레의 4분의 1인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선을 1000만으로 나눈 거리를 4m로 정했다. 1m로 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1m라는 단위는 프랑스 국가 표준으로 공포되었고 나중에 유럽 전 지역으로 퍼졌다 이건데 이건 아까 이거 4천만 나눠야 되는데 이건 왜 1000만이에요 할 수 있잖아. 그 4천만 나눌 때는 지구 전체의 둘레를 다 구해야 된다는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제 지구 전체의 둘레 길이가 얼마인지를 실제로 배 타고 다 측정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거지. 지구가 이렇게 있고 요쯤에 이제 프랑스 파리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적도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렇게만 구하겠다고. 요까지. 그럼 4분의 1만 구했기 때문에 4천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1000만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거나 지구 전체를 4천만으로 나누는 건 어차피 똑같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다까지야. 했나? 자, 요까지가 지문 분석이고 뒤로 넘어가서 문제 풀고 정리하러 넘어가 보자. 자, 1번 문제. 가와 나를 모두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 하고 있네. 이건 쉽네. 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끼쳤다 적혀있지. 글 가에서는 뭐였다? 역법이었고 글 나에서는 미터법이었지. 어쨌든 답이 1번이고 2번 문제 답 2번이었는데 혁명력이 시행된 후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는 프랑스의 기념일이었겠군 하고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요 2번 문제가 참 더럽고 치사하고 문제의 질이 좀 낮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조사 하나 때문에 이 문제가 틀렸거든. 보면 12월 30일 이 부터라는 말이 틀렸어.
기념일은 12월 30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1월 1일 전날에 끝나 1월 1일까지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 얘들아. 좀 치사하지? 넘어갈게. 3번 문제. 그 프랑스 혁명식이 미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 5번 보시면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지속해서 시도한 도량형 체계의 통일을 완성했다. 자, 이거 보이지?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지속해서 시도한 도량형 체계의 통일이 아니야.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이런 통일을 시도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 혁명 이전에 계속해서 이거를 시도했다라는 말도 나오지도 않았어. 그래서 답이 5번이고 4번 문제 보자. 4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 자, 미터법이 제정된 이후 이 준비위원회는 논란 여지를 줄이기 위해 처음에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미터 원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확도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생기자 새로운 기준 만들기 시작을 해. 그래서 진공에서 크립톤 원자가 발출하는 이거 빛이 않는 파장의 기준으로 했어. 이 집은 뭐다? 원자가 방출하는 걸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고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 그러니까 더 정확성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뭐다?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미터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미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과정이 쭉 나오는 거지. 됐나? 그래서 요건 답 3번이었는데 이 탈레랑 제한 이후로 현재까지 1m의 기준은 계속해서 달라졌지만 점점점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지구둘레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지구둘레랑 관련이 없었지. 앞에 뭐 나왔어? 얘는 원자 가지고 있고 밑에는 빛의 속력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구둘레를 기준으로 미터를 계산한다. 이런 건 이제 사라졌는 거지. 됐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제풀이 끝이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요게 이제 그 융합 3에 대한 정리인데 요 정리도 지금 적으시고 네가 정리하는 도중에 내가 하나씩 설명은 해줄게. 자, 가부터 보시면 가의 1단락은 이 프랑스 사회를 혁명 전과 혁명 후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 이 혁명 전에는 아까 말했지? 이 절대왕정 시기로서 소수가 그 백성들을 다 지배하던 시기지. 그래서 이제 얘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시기였어. 근데 이 혁명 후에는 국민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국민이 제일 높은 가치를 띠게 됐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이 퍼지기 시작한 거지. 자유와 평등이 짱인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요 혁명 후에 가치 체계가 등장함으로써 요거를 통해 정치와 기존의 사회 제도를 바꾸려고 했었어. 그래서 이 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역법 체계를 변화시키려고 한 거지. 이 역법 체계는 혁명 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었어. 그레고리력은 이 종교적이고 봉건적 색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 그레고리력의 종교적 봉건적 색채를 없애기 위해서 이 혁명력을 만들어낸 거야. 그레고리력은 한 달이 30일 또는 31일이었고 일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친숙한 7일이었어. 근데 혁명력에서는 말이야 이러한 색채는 없었지만 1년을 3개월씩 4개로 나누었지. 그래서 이제 계절로 부여를 했고 한 달을 30일, 31일이 아니라 30일로 고정을 시켰다. 그리고 일주일은 원래는 7일이었었는데 일주일을 10일로 나누었어. 왜? 얘들은 평등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한 달을 갖다가 10 해가지고 평등하게 부여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다 보니 이게 1년의 날짜가 좀 달라지겠지. 그레고리력은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365일인데 이 혁명력은 한 달이 30일이고 1년이 360일로 됐으니 여기랑 비교했을 때 1년의 날이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5일을 추가는 하는데 어떻게 추가하냐? 12월 30일이랑 1월 1일 사이에 아무 날짜랑 요일은 적진 않는데 그냥 그 5일 정도는 국가의 기념으로 지정해서 그냥 쉰다, 논다 요거야 지금. 하지만 이게 이제 실용적이지 않으니까 금방 나폴레옹 즉위 후에 이제 폐기가 되지. 요게 가에 대한 정리였어. 자, 나에 대한 정리 한번 보자 얘들아. 나에 대한 정리도. 자, 나 보시면 여기는 이제 미터법을 제정하는 이제 그런 단락이었지. 얘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미터법을 제정하기 시작을 한다. 왜? 기존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질서는 어떤 질서였어? 통일된 이제 역법이란다. 통일된 단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했거든. 그래서 이제 단위를 정하는데 이 미터법이 뭐냐?
기본적으로 십진법을 통한 도량형 체계라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어. 뭐 이건 중요하지 않더라. 혁명 전에는 단위가 통일되지 않아서 국가는 세금을 징수하기가 힘들고 또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이지. 근데 혁명 후에 이제 십진법으로 통일하자고 했어. 왜? 이게 편리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거든. 뭐 교재에 보면 12진법도 나오지만 12진법에 비해서는 십진법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미터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미터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기로 했냐면 일정하고 절대 변동 가능성이 없어야 돼. 바뀌면은 또 혼동이 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고르면 됐지. 첫 번째로 나온 게 이 진자의 움직임을 미터의 기준으로 하자가 나왔어. 하지만 진자는 중력의 영향도 받고 또 초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탈락을 해버렸지. 그래서 이제 탈레랑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우리 그러면 지구 둘레에 4천만 분의 1로 미터를 정합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 근데 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이걸로 제정이 됐거든. 그 이유가 뭐다? 요 밑에 있는 세 개 때문이야. 지구 둘레가 이제 불변할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 그 믿음도 있어서 이거니까 뭐다? 항상 일정할 것이다라 또는 변동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봐봐. 모든 사람에게도 공평해. 이 지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 다음 평등 정신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지구 둘레를 기준으로 미터를 정하는 것에 동의를 했던 거지. 이해됐나? 근데 이제 우리 아까 문제에서 봤겠지만은 지금까지 계속 지구 둘레를 뭐 미터로 제정하고 있냐? 뭐 그건 아니지. 아까 보니까 뭐더라? 원자의 운동인가? 원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빛의 속도로 미터를 계산하는 것도 있었지. 아무튼 그건 이제 문제 뒤에 나오는 거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다 얘들아. 됐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